마약 검사, 뭐 마약 수사한답시고 사복 입은 경찰들이 속속 들어가 네, 있어서 네. 제대로 이 그때 난리였었죠. 참사를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 결과물을 이제는 얼토당토 않게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떠든 얘기를 가지고 음모론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 책임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가 네, 멋대로 뭐 왜곡했다, 갠탄스럽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이런 지금 뭐 얘기는 얘기를 당연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런가? 거기다 대고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는 안 이렇게 할 수는 되겠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국정원 수단장 갖다 망상으로 몰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여기 말대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로 전 이 말도 웃겨요. 만약에 사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한다면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아니 풍선 못 먹었다고도 보직해임 시키는 판인데 이런 일이라뇨. 우리의 20살 장병이 나라를 지키러 왔다가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의해서 죽어간 사건을 이런 일로 생각하는 이게 그야말로 망상인 거죠. 예.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였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인하는 꼴이죠.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쪽 편 유튜브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든 얘기를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이미 농성하는 유족들한테 극우 유튜버들이 쫓아가서 막말 방송을 할 시점입니다. 막 예, 맞아요.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그랬었죠. 그럴 그때. 때였지. 그렇죠. 예, 아주 뭐 반인륜적인 행동이 서슴지 않았던 거고 그 무렵에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그 극우 유튜버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주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혐오 행동까지 했어요. 근데 차마 방송에서 내 입으로 옮기기 정도 힘들 그럴 필설로 얘기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듬해 가가지고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고 했던 시기고 이때가 아마 이 어떤 극우 이데올로기의 대통령이 거의 가장 절정을 향해 치닫던 그게 이제 최상병 사건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모든 게 어떤 한국의 기존 정치 체제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또는 유튜버라든가 나를 어떤 거 포위해서 어떤 그냥 공산 전체 세력으로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이런 맥락으로 얼마나 그때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자기 자서전의 주장일 뿐이지만 여하튼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진표 전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입에서 한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술술 나온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진표 의장님을 근데 국방위도 하면서 술도 많이 먹어보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인수위에도 같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인수위 전문위원이고 그분이 이제 인수위원이었잖아요. 물론 분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 차례 겪어보는데 이분은 남의 말 나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오히려 욕먹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뭐 부자 세금, 세금 깎아줘야지. 대통령 체면 세워줘야지. 네, 종교인 과세하면 안 되지. 종교인 과세하면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분하고 그리고 해외 출장도 이렇게 같이 가보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모진말을 못하고 굉장히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가끔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이번에 욕 뒤지게 얻은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분이 회고록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왜곡 발언 안 합니다. 이 양반 성격에. 그리고 꼼꼼한 재경부의 엘리트 출신이라 가지고 이런 어떤 기록물이 얼마나 철저한데 이 양반이. 그런데 뭘 왜곡했다는 거요? 그때가 실제 그런 판이었는데. 예. 아유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그 발언이나 그 판단의 발언지가 전직 국회의장이었다는 게 저는 사실 충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서둘러 지금 아니다라고 좀 부인하고 어떻게 둘이 나눈 대화를 이런 식으로 공개하냐 이렇게 좀 화를 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표 의장은
비록 욕은 얻어먹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의 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이나 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진짜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말이 많으셔가지고 그 둘이 나눈 대화 지금 뭐 얘기할 사람 수두룩박장이지 엄청 사실은 많죠, 많다면서요. 사실은. 네네. 네, 근데 참고 있을 그러니까 뿐이지 이게 뭐. 지금 매우 공포스러운 게요. 네. 극우 친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말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에 본인이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라고 하는 부인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고 손에 나와 왕자 쓰고 있고 천공 얘기가 아직 사실 확인 안 됐습니다만 나오면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 매우 예를 들면 진짜 이 세계가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로테스크한 일아주 세상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로테스크까지 나왔어요. 아,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로테스크. 회색지대에서 대통령은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 그래서 공포스럽죠. 아유 지랄이요. 초현실주의 얘기를 지랄이요. 지랄이요. 대통령 보고 누가 지랄 그래. 그죠? 맞아요. 그거 이제 지랄. 절규, 절규. 문구 지 그림에서 맘대로 보셨잖아. 이러면서. 초현실주의.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얘기가 좀 이런 하세요. 시청자들이 힘들어해요. 좀 들을 때 듣고. 예, 마이크 안 물리게 하겠습니다. 아이, 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제가 그 어저께 김종대 TV를 보니까 이번에 해병대 청문회가 사람을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네. 예, 그 얘기 요거 좀 들어요. 뭐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박정훈 대령하고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랬는데 청문회 전에 제가 어디 다른 유튜브에서 영상 편지를 띄웠어요. 네. 국민들이 당신을 아무리 지지하고 박대령에게 아무리 그래도 내일 청문회 나와서 조직의 치부를 말해야 되는 당신한테는 누구도 위로가 안 된다. 그 심정은 조직에 몸담아 본 사람만이 아는 거고 저기 뭐야 힘내라 응원한다 이것조차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잘 아는데 당신이 내려놔야 된다. 명예 그다음에 어떤 그 저기 또 어떤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강하게 청문회장에서 네. 저 버텨라. 그런데 그 전달 봤대요. 거의 이분이 오, 지금 그래요. 할 일이 없어져 네, 갇혀 네. 지내기 때문에. 그렇지. 면벽 그래서 수행처럼 그걸 하고 계시다며. 면벽자요. 그랬는데 거기는 유튜브 볼 일밖에 없나 봐.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봐. 그랬는데 그 저기 잘 전달 받았다고 그러면서 국민만 믿고 가라는 말씀만 기억하겠다. 그런데 다음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그 표현이 나와요. 네, 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버티고 있다 하는 게 나왔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다음날 밤에 바로 또 전달을 받았는데 이 박대령 말을 그대로 전환해드립니다. 그 입법 청문회는 죽을 사람 하나 살린 청문회입니다. 거기서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 본인이지. 작년 10월인가 9월인가 8월 말인 것 같나요? 그 KBS 사사건건에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입틀막이죠. 그렇죠. 거기에다 사실상 감금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저기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모두 발언에도 죽음의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 사정을 너절너절하게 하면 투정을 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청문회에서 말하고 나니까 구원받은 느낌이다. 아니 그 말이 딱 맞는 게요. 전현희 의원이 그 청문회 할 때 딱 갑자기 그래. 거시경례 있잖아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것을 일부러 계획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좀 전에 그 박정훈 대령이 모두 발언을 하면서 나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죽음까지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섭다. 그 말을 자기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거시경례를 했다는 거예요. 왜 느꼈구나. 당시 네, 왜냐면 권익위원장으로 본인이 있었을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어떻게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자기가 와닿아서 공감했다. 자기도 모르게 거시경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얘기 하던데 그만큼 정말 절박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